한동훈 비대위 예상 점수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상 점수 업앤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살이로 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당시에 최고점 주셨어요. 최고점인 80점 네. 주셨었는데 2주간의 이 비대위 활동을 본 결과 업, 다운 어딥니까? 저는 잘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 80점. 예. 수석님 예상 점수 기억하시죠? 네. 0점 플러스 0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0점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업다운이 없습니다. 0점 유지요. 예, 왜요? 굳건히 유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로 신년사가 있었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는 동료로서 믿고 지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년사가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 먼저 변화하고 잘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딱 이거거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고. 역대 여야 대표들의 신년사는 직전 연도에 대한 일종의 회고와 새로운 새해의 과제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 제시하고 공유하는 그런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내용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요게 없는 거예요. 메시지 정책이 없다. 신년사를 보십시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변화해야 됩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제가 수석 대변인도 하고 대변인 참 오래 했어요. 예. 여러 당 대표도 모시고 그랬는데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제 지역의 시도당을 돌면서 일단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합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광주에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짧아서 좋았고 그 임팩트가 있었다. 오히려 그런 걸 원하지. 지금 뭐 구구절절히 길게 이야기해봐야 그게 오히려 더 그냥 옛날스러울 뿐이죠. 네, 80점과 빵점의 네, 차이죠. 차이입니다. 김영우 의원님. 신년사 때는 국민을 만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여당 대표 입장에서 본 지난 한 해에 대한 진단, 새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 내용을 제시를 하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네, 예. 다른 말씀이 이제 당파적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국민의힘을 추스려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도록 하겠다. 민주당 나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비대위원장이 왔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국정이 파탄나고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니까 지지율이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정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싶은데 국정이 없어서 발목을 못 잡아요. 이게 뭡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마이너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점, 네. 지난주에 마이너스 100점 주셨는데 업앤다운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0점으로 100점이 올라간 것 같아요. 100점 올라갔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요. 특별히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영점 비대위가 주셨어요.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비로소 최재성 채점 반열에 성공. 0점으로 통일. 저는 그때 70점 예, 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은 첫 번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상상하느냐, 향상의 그 능력과 수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최 수석께서 이제 신년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취임사를 더 중요시하고 봐야 된다고 봐요.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총선을 지휘해야 될 야전사령관으로서 민주당 야당과 어떻게 프레임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가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런 면에서는 586 개딸 이재명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민주당 심판론을 맞불을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예. 잘 잡았다고 보고 나라는 망해도 됩니까, 그러면? 여당이 이제 총선을 지휘할 때는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그 각을 세우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집권 여당이 비대위원장이 하는 일은 좀 다르죠.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민주당인데 왜 국민의힘이 번번이 지고 있습니까?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어떤 혁신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취임사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70점의 기대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 한동훈 비대위가 2주 동안 이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지난해 말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갇힌 개혁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은 바로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사실은 뭔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참여하는 인물들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언론에 나오는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당을 많이 옮겼던 그런 분들이 또 현역 의원들보다는 이제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한눈에 딱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퇴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우 이제-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차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을 좀 뒤바꾸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방 야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도 정의당보다도 더 맵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저는 미래가 밝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여론조사가 정당의 크기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이준석 신당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데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은 그 무당층들이 많이 있죠. 여론조사에 나오죠. 그러나 이 무당층이 이준석이 담고 있는 그릇에 지지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이준석의 리더십입니다. 정치적 메시지, 그다음에 메신저의 신뢰성, 인성, 행태, 예의 이런 걸 따져보면 이준석을 따라서 같이 움직일 좀 그 큰 규모의 세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누가 이준석과 같이 이준석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망각의 존재인 것 같아요.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차별화를 자기 당의 대통령하고 정권 말기에 대선이 네네. 치러지니까 차기 후보하고 차별화를 고민하거나 차별화를 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대통령을 만들었던 당시에 당대표가 나는 국민의힘이고 보수가 개혁 보수가 돼야 앞으로도 또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준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 이준석이 아니고 의석이 몇 개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그리고 다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하여튼 다시 힘을 모으고 네네. 했을 때 꼭 필요한 존재인데 정당으로 정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준석 정당의 포인트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 정형화된 이준석 신당은 총선 이후에도 의석이 몇 석이든 간에 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전 신당의 가능성을 넘어서 문병호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제3지대 모여야 한다. 이번 총선은 단품으로 좀 부족하고 종합 선물 세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또 나머지 하여튼 이 현재 양당 기득권에 찌들어 있는 그분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모여서 제3지대를 결성을 하면은 큰 성공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미쳤습니까? 이준석 대표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 자체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데요. 몇십 년 했던 그 민주당의 당대표라고 총리라고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분이 그 한 방에 그냥 정치 생명이 종말로 가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왜 웃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제3지대는 다 이준석 중심으로 다 모일 거라고 봐요. 이낙연 대표는 참 죄송하지만은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는 20, 30대 남성이라는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제일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이런 분들은 다 10% 나오는 그 제3지대 1등한테로 몰려가는 것이 정치적 습성이에요.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잠잠합니다만은 잘 싸워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돼지를 보고 뭐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돼지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단 하나 권력만을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힙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치 세력의 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싸움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준석은 잘하는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싸워봐야지 별 재미없다. 결국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다. 근데 하나 좀 중요한 거는요.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이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차별화하고 각을 세우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처럼 정면 충돌하는 경우는 사실 또 의외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빠지고 지지율이 낮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을 너무나 무섭게 공격을 하면은요. 결국 그 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기가 힘들어요. 원래는 이제 김영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그 당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고 판단해 보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박근혜에서 윤석열을 움직였듯이 저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석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엔 아니 차례가 안 와서. 차례가. 이준석 대표 신당이 개혁신당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신당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중도예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거나 합쳐서 신당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네네. 그래서 이준석은 난 신당 안 해. 그 대신 대통령과 당이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다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또 다른 이 희망을 꿈꾸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우회로를 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달라서 이준석 대표는 범보수, 다음 집권 과정에서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등등과 손을 잡고 했을 때는 돌아오기 어렵다.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죠. 이준석 네. 대표가 안 해요.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계속 메시지는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하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같이 하자고 금태섭 양양자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특성상 그 같이 연대하자고 제안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원칙이 뭐냐면 자기 주도로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이준석 중심 주도 체제로 하겠다면 누가 거기서 금태섭 의원이 가겠습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근데 가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게 승산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선거용 이합집산밖에 안 되는 거죠. 정당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별거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